일본의 저명 인사인 고미야 스타카 자동차 평론가가 일본의 자동차 사업은 곧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일본에 있어 자동차 사업은 현재와 앞으로의 일본의 경제활동을 이끌어 나갈 마지막 남은 기간 산업입니다. 한때 일본은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생활가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일본 기관 산업의 큰 축이었으나 현재는 그 자리를 한국에 빼앗겼으며 조선업, 항공, 해운, 기계 및 각종 소부장 기업이 일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과 다른 선진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현재의 일본은 자동차 산업만이 일본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자동차 산업마저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칼럼에선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한국자동차산업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10대 그룹을 소개하였고 1위 테슬라, 2위 폭스바겐 그룹, 3위 GM, 4위 현대, 5위 르노니산으로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으며 일본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는 순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증감률 또한 한국은 59.9%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르노니산은 2019년도보다 하락한 34.9%에 그쳤고 특히 현대의 아이오닉5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판이 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목표치의 3배에 달하는 사전 예약이 이루어져 현재 배터리가 부족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도 3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 파워는 7위, 포드 6위, 테슬라 5위, 현대 4위, 혼다 3위, BMW 2위, 벤츠 1위. 도요타로 아직 브랜드 파워는 일본의 도요타가 작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는 작년 9위에서 아우디, 푸조, 포르쉐를 제치고 5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는 엔진과 내구성 등이 중요하였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와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한 자동차라는 이름만 들어갈 뿐 가솔린차와 전기차는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집하는 도요타에 비해 이름도 생소한 크로아티아의 리마근 콘셉트2라는 전기 스포츠카의 출시를 앞에 두고 있으며 GMC는 전기 픽업 트럭인 허머 EV를, 포르쉐는 제로백 2.1조의 슈퍼카 타이칸을 출시하였으며 BMW는 전기 SUV 차량인 iX를 출시. 중국의 니오는 500만원대의 저가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이미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며 신생 기업이 탄생하고 이미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2개 주에서 CO2 배출가스 의무 규제를 하였고 이에 유럽 등 많은 국가가 찬성하며 2035년부터는 가솔린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 자동차의 독주를 막기 위한 횡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 칼럼의 저자인 고미야 스타카 씨는 아직 일본은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과 OS, AI 기술이 뒤처져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점을 꼬집으며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미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테슬라가 도요타에게 제휴를 제안한 것을 도요타가 거부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이며 이는 결국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일본 경제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자는 칼럼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럼 이 칼럼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돌아선다 해도 전 세계 탄소가스 배출량은 10년간 0.2%밖에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말이야.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이건 일본 자동차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그보다 중국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50만 엔짜리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자동차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호락호락한 기술이 아니야.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몇십 년간 쌓아온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지. 전기차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붕괴한다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자동차 강국인 일본도 아직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를 빼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현대의 아이오닉5를 봐. 디자인이 일본 차에 비하면 10년은 뒤처져 있어. 어떻게 저런 무식한 디자인의 차가 아직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아마 니켈의 가격이 2만 달러를 넘을 거라고 전망했지.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도 같이 오를 거고 수요는 더욱 떨어지겠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로백이 2.1초인 슈퍼카가 전기로 움직이다니 이건 상당히 놀라운걸. 하지만 엄청난 가격 때문에 결국 부자님들이나 살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야. 아직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엔 무리야. 전기자동차가 비싸다는 건 옛날 얘기야. 테슬라의 신형 모델3도 25,000달러 밖에 하지 않아.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00만엔대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지. 5분 충전으로 100km나 달릴 수 있고. 위험한데 항속거리도 400km의 연비도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보다 훌륭해. 거기에 지원금까지 지원해준다면 나라도 돈만 있으면 토요타보다는 테슬라를 선택하겠어. 현대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자 필리핀의 현대법인을 설립했어. 필리핀의 니켈은 질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결국 폭탄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말이야.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한 얘기야. 현대는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와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니켈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필리핀의 현지 법인까지 설립했어. 그동안 일본은 무엇을 했지? 걱정할 거 없어. 중국과 한국 자동차에서 불이 난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하지만 일본 차가 불이 났다는 소식은 본 적도 없고 이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차이야. 테슬라는 특수 알루미늄을 금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을 갖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몇십 장의 철판을 프레스하고 용접하는 예전 기술을 쓰고 있지. 테슬라의 이리자리를 내어주는 건 시간 문제야. 테슬라는 가격과 성능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일본 자동차가 붕괴할 거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테슬라가 토요타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고? 근데 왜 거부한 거지? 지금이라도 다시 손을 잡을 기회는 없는 건가? 전기자동차는 수많은 AI 칩이 필요해. AI 기술도 중요하고 내구성이 우선시되는 휘발유 자동차와는 차원이 달라. 만약 테슬라와 손을 잡았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구나. 중국도 무시할 수 없어. 중국의 니오는 배터리 교환 방식의 ET7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변화했어.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미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대가 오이라니 말도 안 돼. 언제 이렇게 따라잡은 거지? 올해 안에 혼다를 따라잡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의 현대는 우리가 알던 현대가 아니야. 인피니티, 스바루를 추월한 지 오래라고. 스카도 2035년까지 국내 신차 100%의 전기화를 실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세우던가 국책으로 지원하라고. 일본에서만 하이브리드가 인기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마저 붕괴하는 건 막을 수 없어. 테슬라와 리막 같은 강력한 신흥 세력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끝이야. 일본만 보지 말고 세계의 눈을 돌려 대변역을 해야 해. 크로아티아도 차를 만든다는 건 처음 들었어. 디자인을 봐. 굉장히 매력적이야. 만약 가격만 낮게 출시된다면 난 무조건 이 차를 사고 말겠어. 포르쉐, BMW는 인정하겠는데 왜 중국과 한국차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토요타는 왜 10위권 안에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야? 싫지만 한국차를 더 이상 무시할 순 없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사의 국가가 한국이야.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동안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대로 있다간 테슬라와 싸우기 전에 현대와 싸워야 하는 시기가 곧 오게 되겠지. 한국차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듣보잡 메이커에 속했지만 2018년도 브랜드 파워에서 현대는 14위, 기아는 21위까지 쫓아왔고 2021년 현재 브랜드 파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위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스즈키, 닷선, 스바루는 브랜드 가치에서 한국에 이미 따라잡혔으며 혼다와 토요타만이 현대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산업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먹는 시대입니다. 포르쉐와 현대가 대주주로 있는 크로아티아의 리막이 부가티를 인수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